2024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전기가 460테라와트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26년에 필요한 전기는 1000테라와트시입니다. 2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려면요, 원자력 발전소 57개가 더 필요합니다. AI가 전기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더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전기료가 가장 싸고요.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AI 데이터 센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점하고 있는 경쟁력이 압도적인 테슬라의 메가팩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도 10배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ESS는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네레이션 2가 있고 제네레이션 이제 3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제네레이션 1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를 썼습니다. 3원계 배터리를 썼는데 제네레이션 2에서는 CATL의 LFP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단가가 내려간 거죠. 훨씬 더 저렴한 걸로 한 거고요. 왜냐하면 3원계 배터리처럼 롱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에너지를 저장했다 빼고 이것이 ESS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사실은 LFP 배터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롱레인지라든지 힘이라든지 이것의 안정성 부분에서 LFP 배터리를 앞서가지만 자주 전기를 중간에 였다 뺐다 해야 되는 것. 왜 하냐면 테슬라가 다른 ESS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은 것은 테슬라의 메가팩은 AI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토비더라고 하는 AI가 이 메가팩에 장착되어 있어요. CATL의 LFP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CATL도 만약에 이 사업에 진출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CATL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CATL은 아직까지는 오토비더라는 AI를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오토비더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 주식에서 아시는 단타 매매를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호주라든지 미국에서나 유럽은 전기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만 얘가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장했다 파는 것이 아니라 전기값이 주변에서 저렴하게 형성이 되면은 그때 전기를 삽니다. 전기를 사고 전기값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르거든요. 그때 오르면 전기를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0.01초마다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단타 매매를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 단타 매매를 지금 전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메가팩이라는 거고, 제 책에도 썼고 제가 레퍼런스 근거를 대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이렇게 전기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어서 메가팩 설치비를 본전을 뽑았어요. 한국은 그런 단타 매매가 지금 불가능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게 될 경우에는 투자 비용을 1, 2년 만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이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테슬라의 메가팩은 보통 1년 정도씩 지금 솔드아웃 된 상태예요. 그래서 생산만 하면은 다 팔리는 이러한 구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메가팩 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경향성은 있어요. 하지만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를 갖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높은 수익률은 유지될 거고요. 올해 7월 23일 날 발표되는 2분기 실적에서 과연 이렇게 9.3기가와트시가 나왔을 때 프로핏 마진이 몇 %가 나올지는 저도 되게 기대되고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여전히 20%대를 유지한다면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정에서 지금 루프에다가 저 형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 솔라 패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똑같이 ESS를 한다면 테슬라도 경쟁력이 없었을 거예요. LFP 배터리 대량으로 갖다가 그냥 한 컨테이너선 같은 데 집어넣기만 한 건데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거기 오토비더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중국의 싼 태양광들이 미국에서도 자꾸 반대를 하고 있지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태양광 그 패널 사업에서는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잘 하고 있는 것은 파워월, 이제 3세대가 나왔죠. 파워월이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저장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저장했다가 그리드에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저장을 해서 가정용 전기를 관리하는 파워월, 이건 지금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이 파워월은 팔려다 이제 가정집마다 하나씩 파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마진들은 물론 미국은 이제 자가주택이 많다 보니까 한국보다 시장은 넓지만 그렇게 시장이 급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워월 3가 있고 솔라 패널이 있고 그다음에 메가팩이 있습니다. 이 파워월은 가정집에서 이 알고리즘으로 전기를 사다 팔면서 우리 집에서 쓸 것도 쓰고 그리고 돈도 좀 벌어주는 이런 정도의, 근데 이 용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규모로 전기를 샀다가 대규모로 전기를 팔 수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서 여기에서 마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에너지 사업하면 유일하게 보셔야 되는 항목은 ESS라고 할 수 있는 메가팩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공장에서 설비가 완성되느냐. 올해 말까지 지금 로트롭, 캘리포니아 로트롭 공장은 설비를 하나에서 라인을 3개까지 증설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7월 23일 날 발표에서는 아마 라인이 2개까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9.3기가와트시가 나왔을 수가 없거든요. 라인 3이 언제쯤 완성될 거고 지금 상하이 공장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분명히 투자자들이 Q&A 시간에 물어볼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안개가 거치면서 앞으로 메가팩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성장하게 될지를 2분기 어닝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집권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트럼프 1기는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과 호흡을 맞추지 않은 그냥 대통령 트럼프가 단독으로 집권하면서 많은 좌충우돌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는 정책이 뭐 있으신가요? 트럼프 1기? 그렇게 실적이 없어요. 그걸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깊은 국가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정권이 됐지만 저 이란 애들은 다 오바마 인물이다. 오바마가 10원원. CIA건 FBI건 미국의 경제관료건 모든 부서에 그들만의 뒤에 있는 정부가 하나 더 있다. 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협조를 안 해주니 하나도 일이 안 된다. 이게 딥스테이트 음모론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장악이 안 되니까 했던 건데 그만큼 그들을 장악할 만한 정책 또한 꼼꼼하지 않았었어요. 요즘 보면 공화당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2기 집권 때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어떤 인물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는데요. 훨씬 더 진일보했기 때문에 대단히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는 느낌,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는 느낌보다 공화당이 그렇게 1기처럼 허술하게 정책을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념 논쟁 속에 환경이 좀 있습니다만 이미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2024년 올해 6월 달에 디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할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이미 생산해버렸어요. 이미 재생에너지가 여러분 경제성 부분에서 탁월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 전기료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부통령 지명자도 마찬가지고 벤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AI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AI가 여러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유엔에 있는 이 에너지 기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있었던 필요했던 전기가 460테라와트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26년에 필요한 전기는 1000테라와트시입니다. 2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려면요. 원자력 발전소 57개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2년 만에 그렇게 못 짓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더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AI가 지금 방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전기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원자력도 저는 어느 정도 쓰일 거라고 보는데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빨리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AI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해에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지려고 하는데 이 중에 50% 이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역설적인데요. 미국이 전기세가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다시 강하게잖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이러면 재생에너지 부분 들어와야 되는 거고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압력 때문에 아리백을 탈출한다? 이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리백이 CE100으로는 바뀔 수 있어요. R이 리뉴얼인데 이거를 재생을 갖다가 클린으로 바꿔서 원자력을 집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소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산업은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유럽만 보더라도요. 유럽 보수당들도 재생에너지에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국은 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있었던 보수당도 클린 에너지 쪽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투자는 막대한 규모로 진행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살아가는 문제. 어떻게 전기료를 더욱더 저렴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윈드나 태양광은 여러분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다고 그러지만 자연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능력은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너지는 뭐였냐면 자원이었어요. 땅에 묻혀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이 좋아져서 다 뽑아낼 수 있지만 에너지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as a technology, 기술로 볼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술은 디플로이먼트, 이 기술을 적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치퍼,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기술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죠. 여기는 시장성이 크니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걸 씁니다.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가격이 낮아지는. 기술은 이러한 혁신의 선순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지금 기술로 보니까 태양광을 생산하는 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락되는 거고 폭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 왔느냐? 가스로 만들어지는 발전소보다 더 저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연가스로 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제성들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6월 말에 있었던 썬머신이라고 하는 거, 편집할 때 혹시 그거 표지 모델, 이코노미스트의 썬머신이 이 부분을 갖다가 되게 특집으로 잘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이제 경제의 메인스트림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공장 하나 더 질 것 같아요. 또는 라인을 더 증설하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메가팩의 ESS 시장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ESS가 없는 재생에너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점하고 있는 경쟁력이 압도적인, 여기도 AI로 결합되고 있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캐시 우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캐시 우드는 이제 로보택시를 중심으로 간다고 했지만 저는 옵티머스로 갈 것 같아요. 10배 상승은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테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배가 뛰었었습니다. 그건 뭘로 뛰었습니까? 자동차로 뛰었죠. AI로 10배 뛰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들고 날고 이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5년 갖고 있더라도 한 번 사가지고 개인 투자자처럼 5년을 묵히지는 경우는 0%죠.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사고 팔고를 하면서 주식을 유지하는 거지 팔면서 차익 실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의 보너스를 12개월마다 받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것이지 12개월 동안 내 주식이 얼마가 뛰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관 투자자는 사고 팝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사고 팔기보다는 10배가 오를 거면 계속 부어나가는 게 적금처럼 부어나가는 것이 주식을 하나씩 모아나가는 전략이 저는 더 유효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후반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티머스를 통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도 캐시 우드를 언급하면서 10배 상승하는 거 자기도 10배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옵티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는 정부의 인허가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 잃을 사람들, 택시 운전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들이 다 정말 요소요소에 거의 폭탄처럼 박혀 있다라면 이 지뢰밭을 건너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옵티머스는 여러분 똑같이 FSD를 쓰고 있어요. FSD는 차량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이 FSD가 갖고 있는 이 옵티머스가 현재 12대가 기가팩토리에서 시험 운영 중인데 이거야 의미 없는 거죠. 개발 중에도 12대는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약속하는 것은 내년에 2025년에 2000대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공장에서 가동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는 날짜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 하지만 거기 날짜와 함께 연결시켰던 약속은 또 반드시 지켰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던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2025년은 아니지만 2026년 초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을 해도 테슬라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겠죠. 엄청난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요. 너도 나도 없이 모든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생산되자마자 그냥 입도선미하듯이 다 사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공장에 도입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사회적 안전기준 이런 것도 대단히 기준도 낮을 뿐더러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냐면요. 인간처럼 유사한 크기, 키도 1m 70밖에 안 되잖아요. 옵티머스가.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러한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공장에 도입할 때 공장을 개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로봇의 크기 또는 다른 형태 이런 것을 만들 경우에는요. 공장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차피 지나다니게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옵티머스가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공간에서 작업, 옵티머스도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과 생산 설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옵티머스를 또 미리 그냥 말씀드리면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벌써 BMW 공장에서도 이미 테스트가 되고 있고 메르세데스 공장에서도 곧 피규어가 지금 작업을 테스트 정도는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죠. 여러분 옵티머스든 휴머노이드 뭐든지 간에 이것이 시장에서 먹히려면요 이걸 사용하는 비용이 최저임금보다 싸야 합니다. 여러분 최저임금보다 비싼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비싼 것이 있다라면 안성에 있는 그 수많은 화성에 있는 수많은 공장에서 옵티머스의 비싼 거를 왜 삽니까? 경쟁력 떨어지게 기업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어떠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만 달러에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2만 달러를 팔지도 않을 거예요. 2만 달러를 하려면 10명을 바꾸려면 20만 달러가 필요한데 공장에서 2억 정도는 쓸 수가 있죠. 근데 뭐 100대 쓰려면 또 20억? 목돈 마련하기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기업은행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되고 이런 생산 공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리스 개념으로 나와서 2만 달러에 생산됐지만 처음에 한 3천 달러, 4천 달러 내고 월 얼마를 낸다. 근데 그 월 얼마를 내는 것이 최저임금보다 한 달치 월급보다 저렴하면 4대 보험도 없고 안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생산하는 족족 다 팔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 거대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마켓시어 10%를 자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만 해도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마다 크게 예측은 다르지만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 30배보다 더 크다 그래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10% 시장 점유율만 가져도요. 저는 정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2030년 전에는 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때 테슬라 주식이 10배 넘는다?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엔비디아 때문에 차익 실현하셔서 재미 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의 차이점은 우선 테슬라는 경험치가 존재해 10배가 올랐다. 이 10배가 한번 올랐던 걸 체험한 사람들이 산 증인들이 많다라는 것. 엔비디아도 뭐 3배, 4배 올랐습니다만 10배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의 그 경험은 주식 투자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테슬라암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다시 떨어져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설마 차익 실현 안 하셨겠어요? 10배 올랐을 때. 대부분 차익 실현했으니까 주가가 내려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배로 올랐다는 역사적 경험치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10배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 이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력.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 매출 이익을 갖다가 78%를 뽑는다라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78%를 만들어냅니까? 이거는 정말 박수치고 경애로운 존경해야만 하는. 근데 그만큼 그거는 공급이 풍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가격을 천장부지로 끌어올렸다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랙웰이 이제 올해 말에 엔비디아의 계획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블랙웰이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되냐면 블랙웰을 사갈 거예요 또. 왜냐하면 가격이 20% 저렴하고 성능은 H100보다 2.5배가 좋습니다. 안 사갈 이유가 없죠. 빅테크들이 또 줄 서서 사갈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초기에 나왔을 때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블랙웰은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H100을 엄청나게 감가상각시킵니다. 감가상각을 시킨다는 것은 구글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지금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세콰이어도 그렇고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감가상각까지 상쇄시키면서 AI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이래서 AI 관련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투자 가치로는 6천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데 5천억 달러가 비고 있다. 1천억 달러밖에 못 버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것이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가 또 5배가 더 오를 거냐? 이럴 때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상승은 하겠지만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금광을 채굴하는 이 곡괭이라고 한다면 이 곡괭이에서 만들어진 이 금을 가공하고 금을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이걸 가지고서 돈을 버는 그러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팩에 들어간 오토비더고, 그리고 FSD고, FSD는 자기 차량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로도 들어가고, 또 이 FSD가 어디도 들어갑니까? 옵티머스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이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마치 2017년, 2018년 모델 3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고, 모델 3의 모델도 공개됐을 때도 테슬라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모델 3가 시판될 때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그 프로덕션 헬, 그 생산의 지옥을 지나면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은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즉 AI 매출이 아직은 독립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단계. 하지만 독립적으로 표시되기 시작하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거고, 이것이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이런 AI 펀더멘탈이 만들어질 때 테슬라 주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캐시 우드 같은 이러한 조금은 과잉돼서 홍보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지금까지 AI로 이러한 다양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여기에 AI가 달려 있어서 이 기업들이 여기 와야지만 AI를 쓸 수 있으니까 들게 되는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망이 현재는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 즉 서비스 레이어에서 새로운 매출 창출하는 기업은 지금 대규모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가 1등으로 들어가서 매출을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저는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